지난해 이혼 부부 중 51%가 무자녀 이혼으로 무자녀 이혼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8일 법원 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자녀 이혼 부부의 증가는 물론 황혼 이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6 사법연감으로 본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가 참 쏟아지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사법부의 사법연감,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사법연감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결국은 이제 통계, 사건에 대한 이런 통계를 내는 그런 자료집인데요. 네네. 여기 사법연감을 통해서 보면 이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이 더 많아졌는지 민사든 형사든 또 형사의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점점 있죠. 높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혼의 경우에는 그 이혼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또 신혼이혼과 만혼이혼 중에서 황혼이혼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많아졌는지. 근데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제 무자녀 이혼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사회 변화를 이제 사법 연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무자녀 이혼. 예. 자, 그럼 결국 부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부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남편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비유적인 사건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생활로 그대로 옮겨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혼이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1년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이혼이 한 13만 쌍 정도 됐습니다. 근데 결혼은 1년에 한 5, 6만 쌍 되거든요. 약 50% 가까워요. 한 3분의 1쯤 되죠. 그 세 쌍 중에 한 쌍이 결국은 이혼하는 것처럼 이 상태로 한 몇십 년 간다면 결국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13만 쌍이 이혼하다가 그게 좀 줄어서 11만 쌍이 하다가 이혼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만 몇천 쌍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체 숫자는 좀 줄고는 있지만 근데 뭐 결혼하는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혼은 굉장히 지금도 많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무자녀 이혼이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새로운 좀 이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무자녀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녀가 없는 그런 이혼이죠. 근데 이제 무자녀 이혼이 계속적으로 늘긴 했어요. 그런데 무자녀 이혼이 전체 이혼의 과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51.3%나 전체 이혼 중에 한 51.3%가 무자녀 이혼이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자녀 이혼율이 이렇게 51.3%까지 올라온 것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혼율, 무자녀 이혼율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이 무자녀 이혼의 원인을 주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출산율 저하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 출산율이 저하돼서 지금 1.04 출산율이 결국은 1.04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두 사람 중에 둘만 낳아도 결국 좀 유지가 될 텐데 하나도 안 낳는 사람들이 진짜 한 반이 넘는다는 그런 이제 취지죠. 그래서 한 300년 후에는 한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다. 통계상으로 이렇게 안 나면. 그런 통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산율 저하. 그러면 이제 출산율 저하는 또 왜 그러냐 하면 교육비와 양육비를 너무 많이 그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예 뭐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하는 식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세대들도 많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가 만혼이 되면 출산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그럼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외동들이 많으니까 네네. 한 자녀들이 많아서 부대 끼고 살질 못해서 이 굉장히 그 내성이 약합니다. 네. 뭐 견디질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서 견디질 못해갖고 애도 낳기 전에 신혼 때 바로 헤어져 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출산율도 적고 그리고 무자녀 이혼이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이죠. 간혹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의 존재가 결국 이혼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자녀가 많으면 네. 이혼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셋을 가졌다. 네. 그러면 거의 이혼 안 합니다. 네. 3명을 키워야 네네.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고 싶어도 네네. 3명 중에 나 자식도 싫다 그러지만 3명쯤 되면 네. 그 중에 한 명은 눈에 콱 밟히는 자식이 그래 있어요. 말이에요. 네. 걔 그 어린 그 막내를 위해서도 나 이혼 못한다 이러는데 네네. 결국 통계를 보니까 네. 자녀가 한 명이면 네. 한 25.6% 정도가 이혼을 하고 네. 자녀가 2명일 땐 19.6%, 네. 자녀가 3명이면 3.5%로 훨씬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혼율이 확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시면 네네. 이혼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 네. 자녀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지내오신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그때 자녀가 5, 6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키우기 바빠서 네. 남편이 뭐 잘못하고 이런 거는 신경 쓸 여를이 없어서 그렇죠. 그 남편은 네. 이 많은 5, 6 자식 중에 제일 큰 아들이다. 네. 이렇게 보고 그냥 살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커졌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참여 비율도 높아졌고 인터넷 세상이 돼서 정보도 많아졌고 그렇죠. 또 부모님의 경우에도 너무 힘들게 딸도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내 딸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출가 외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나서서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헤어져라. 이혼해라 이렇게 네. 또 얘기하고 네네. 또 이혼 자체가 주홍글씨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혼도 있지만 요즘 황혼 이혼도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원래 이제 비행기도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위험하다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신혼이혼은 이제 5년 미만의 결혼 기간 중에 네네. 이혼하는 경우, 네. 황혼이혼은 이제 20년 이상 돼서 이혼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사이는 이혼율이 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이에는 남자가 열심히 살아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서 네. 아내한테 주기 때문에 좀 참고 살 수도 있는데 네. 은퇴하고 막 이러면 월급도 못 타오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못 참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황혼 이혼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시집살이 못하겠다 남편 시집살이. 네. 그래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신혼이혼이 많았고 네네. 황혼이혼은 좀 적었는데 네. 지금은 신혼이혼 비율보다도 이혼의 비율이 더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황혼이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네네. 이 지금 노후 대책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하고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함께 살려면 네. 평소부터 그 서로 간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네네. 상대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네네.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노후 대책의 척경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요. 참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네. 결혼, 자녀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결혼관이나 네네. 또는 자녀관 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네. 그렇게 정립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네. 결국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네. 결국은 황혼이혼도 요새 수능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퇴직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했는데 네. 요즘은 아이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네. 뒷바라지 해주고 수능 시험 봤으니까 너도 이제 성년이니까 혼자 자립할 수 있으니까 네. 내 부모로서 역할 다 했다 그러고 수능 때까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있어서 그 자녀관이나 결혼관을 네네. 정말 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라 이게 둥지가 깨지면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나 또 뭐 크리스찬들은
뭐 부부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네네. 자녀관과 또는 뭐 결혼관 네. 또는 배우자에 대한 뭐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가 주원 글씨라고 이혼을 주원 글씨로 보지 않은 이런 경우도 좀 이렇게 다시 재정립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혼이라는 것을 할 때 이혼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네네.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라 도저히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네네.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이래서 이혼하게 될 때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네. 그들의 고통도 배려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네네. 그들의 고통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더불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또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